안녕하세요. 오늘은 발터 베냐민의 기술복제 시대의 예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발터 베냐민은 독일의 사회학자이면서 철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기술복제 시대의 예술에서 기술복제 시대의 예술은 아우라가 상실된다고 말합니다. 자, 아우라는 뭘까요? 우리가 보통 이제 방송에서도 아우라라는 말이 많이 쓰이는데, 발터 베냐민은 아우라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원본이 가지는 유일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모나리자 그림을 책받침이랄지 아니면 미술책이랄지 요즘은 구글 이미지 같은 데서 볼 수 있습니다. 기술이 발달하면서 사진, 출판, 인쇄, 그리고 컴퓨터상에서 이런 이미지들을 우리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파리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에 가지 않아도 모나리자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미술책이나 구글 이미지에서 본 모나리자와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서 봤을 때의 모나리자, 어느 것이 더 우리에게 감동을 주겠습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죠. 바로 원본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모나리자가 우리에게 훨씬 더 감동을 줄 것입니다. 자, 베냐민은 말합니다. 아우라는 원본이 지니는 숭고함이다. 그러니까 기술복제 시대의 예술에서는 사진이나 출판이나 인쇄 등의 발달로 인해서 어느 곳에서든지 흔히 예술품을 볼 수 있게 되고, 이 복제품들은 원본이 보여주는 그러한 숭고함이랄지 원본의 어떤 유일성 같은 것들이 없기 때문에 아우라가 상실된다고 말합니다. 발터 베냐민은 아우라를 되게 재밌게 표현합니다. 옛날에 어느 나라 임금이 있었는데 그 임금은 이웃나라와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하고 나서 임금은 모든 병사들을 잃고 산속을 혼자 헤맵니다. 추위와 배고픔과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함,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엄청나게 힘든 상황에서 가장 힘든 것은 배고픔이었습니다. 산속을 헤매다가 오두막집을 발견해서 급한 마음에 가서 두드립니다. 늙은 부부가 따뜻하게 맞이해주면서 난로가로 왕을 이끕니다. 왕은 난로가에서 앉자마자 잠을 잡니다. 왕은 노 부부에게 너무나 배고프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노 부부는 왕이 잠든 사이에 오믈렛을 만듭니다. 오믈렛을 만들어 온 노 부부는 왕에게 따뜻한 오믈렛을 대접합니다. 왕은 그 오믈렛을 먹으면서 지금까지 먹었던 그 어떤 음식보다 맛있다고 느낍니다. 허기를 채운 왕은 노 부부에게 고맙다는 말을 연발하면서 산을 내려옵니다. 그리고 흩어진 병사들을 모으고 또 다른 이웃나라의 왕에게 원병을 요청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왕국을 되찾았습니다. 다시 평화의 시대가 열린 것이죠. 왕은 전속 요리사에게 그 오믈렛을 해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맛이 나지 않습니다. 왕이 전속 요리사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요리사가 한마디 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그때 왕께서 드셨던 오믈렛과 똑같은 레시피로, 똑같은 식재료로, 똑같은 화력으로 오믈렛을 만들어도 그날 왕께서 느끼셨던 배고픔, 추위, 피곤함,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함은 만들어 드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우라죠. 발터 베냐민은 아우라를 그렇게 설명합니다. 근데 이전의 예술은 예술 작품 자체가 제의적 성격을 지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전에 예를 들면 불상이랄지 예수의 상이랄지 성모 마리아 상이랄지 제우스의 신상 같은 것들을 사람들은 만들어 놓고 꽁꽁 숨겨 놓습니다. 그리고 그 신상을 통해서 자신의 소망을 기원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그 예술 작품을 볼 수 없도록 꽁꽁 숨겨놓고 자신만의 어떤 제의적 가치를 즐깁니다. 하지만 근대로 넘어오면서 이 예술 작품은 이제 공적인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전시되면서
전시적 가치로 바뀝니다. 따라서 아우라가 탈각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제2적 가치에서 전시적 가치로의 전환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대 예술이 이러한 어떤 대중화되고 좀 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아우라가 몰락하고 상실되면서 예술은 대중에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올 수가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